있습니다만 이름을 그래서 일단 이제 호남 지방문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이름들을 붙인 데가 아직 없어요. 다. 왜 없냐?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서울 중심의 것들만 한다. 이게 학계가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 충분한 연구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만 연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 지역 연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지역 문헌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거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저는 참 이해가 저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하지? 하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학교라고 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전남대학교나 이런 데는 우리 지역 역사 문헌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를. 근데 이 사실은 얼마 좀 특별히 우리 지역에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학교에도 현재 전남대학교만 하더라도 교수들이 지금 1,3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을 연구한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문헌을 연구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떻게 부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7년 전에 전남대학교로 왔습니다. 저 이제 학부는 전남대학교에 예전에 제가 17학번입니다만 그러고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한 20여 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균관대학교라든가 한국중앙연구원이라든가 좀 이런 데서 제가 한 20년 있었습니다. 한 20년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쪽에서는 우리 지역 연구를 막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연구를 이런 것들 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제가 이름을 호남에 이제 이렇게 지방문헌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 뭐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세계화의 시대인데 너무 이렇게 뭐 호남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일단 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세계화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냥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것을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갖다가 공부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 것 가운데 이걸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학문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좀 대동문화재단처럼 그냥 우리 지역 문화를 이렇게 한국화시키고 뭐 이렇게 참 제가 예전부터 좀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활발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활발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 문화를 한국화시키고 또 나가서 우리 지역 문화를 세계화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는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제 호남 지방문헌연구라고 이제 호남의 지방문헌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슨 호남의 지방문헌이라거나 충청의 지방문헌이라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는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학교에서는 왜 김대영 교수는 이름을 좀 특별한 이름을 이렇게 무슨 호남 지방문헌이니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이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21세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호남 사람들은 호남의 지방문화, 충청 사람들은 충청의 지방문화 이것부터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했던 것처럼 전부 다 그냥 한국의 문헌이라든가 뭐 맨날 똑같이 21세기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것도 전부 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호남의 지방문헌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이름이 호남, 지방, 그다음 이렇게 호남 지방 문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해진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호남의 지방문헌이라고 붙였어요. 호남의 지방문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국고문헌이란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세종실록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승정원 일기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성록이라든가 막 이런 거 국가 단위의 책들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걸 국고문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국고문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죠 전부 다 옛날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선조들처럼 여러분들의 선조들처럼 이렇게 수많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이런 국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국가가 지금 현재 195개 국가 정도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95개라든가 국가가 그러대요. 근데 제가 쭉 이러면서 하면 할수록 야 우리나라가 책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고문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아가지고 이런 예를 들자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또 얼마나 아주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뭡니까 승정원 일기 같은 거. 거기는 승정원 일기는 거기 글자 수가 거기에 3억 5천만 자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책들이에요. 그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이러한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훌륭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 뭐 호남이라고 하는 말들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19세기까지 20세기 초까지는 그냥 뭐 호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약 한 1000번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들 아주 일상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은 일단 우리 지역을 우리 활발하게 연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1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좀 학교에서 좀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지역에가 이쪽에 고문은 약 한 30만 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이 한 30여만 책 정도 있는데요. 옛날 분들은 이러한 것들 한 책이라고 합니다. 한 책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한 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것을 한 책이라고 그러고요. 이 책 소개가 1권, 2권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
50만 권이다, 뭐 20만 권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책자를 씁니다. 다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약 한 30만 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30만 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 30만 권 정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에 전남대학교가 지금 여기가 한 4만 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가 약 한 3만 책, 그 다음에 익산에가 있는 원광대학교도 한 3만 책, 뭐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가 있어가지고요. 학교 도서관에가 지금 학교 도서관에가 약 한 10만 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막 이제 뭐 이렇게 사립박물관이라든가 막 이런데 이제 확실한 통계들이 안 잡혀서 있습니다만은 쭉 이런 것도 아마 합해서 여기 이런 게 합해서 약 한 10만 책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확실히 아직까지 잘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호남 지방 문헌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름들을 이런 것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 지방문헌이라고 이제 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요. 호남 지방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책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책들이 있느냐. 그래서 일단 호남의 한 문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호남의 한 문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을 수가 있잖아요.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지방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 우리 지역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물론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이제 이러한 지방지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시마다 이 수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족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수없이 만들고 이런 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러한 것들을 합해서 이름을 저는 문중문헌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쨌든 제가 이런 학교에서 주간 뭐 10년, 15년 정도 쭉 이러한 것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남의 한문, 문집, 호남의 지방지, 호남 문중문헌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 분류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한문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한문 문집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거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속에는요, 이 한문 문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수많은 한시 작품들, 수많은 수필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문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들입니다. 이 속에가 수많은 시 작품, 수많은 수필들이 다 있어요. 이 속에가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 지역 문화를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일차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일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한문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문문집입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의 한문 문집이 아주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지금 한문 문집이 약 2만 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가 있으면 어떤 것은 이제 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문집은 한 50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막 20책, 10책, 20책, 50책 이런 것을 전부 다 한 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만 종 정도 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만 종.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2만 종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종이라고 하는 문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데가 없고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문집이 이렇게 한 2만 종 정도 있는데, 중국에는 어느 정도 있느냐. 제가 늘 이제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그럽니다. 이 친구들도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약 한 4만 종 정도가 있다. 지금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보다 얼마나 큽니까? 땅덩어리로 하면 50배 가까이 되고, 인구도 뭐 지금 중국 인구는 14억이잖아요. 14억 몇 천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북하고 합해봤자 7천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14억 몇 천만 명이에요. 이런데도 한국 문집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약 2만 종 정도, 중국이 약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조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걸 그냥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제일 많이 이러한 것들을 어제 그렇게 한 데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얼마 전에 만든 겁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한문 문집 소개가 한시들이 쭉 나오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한시가 300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지역 한시들이 한문 문집 소개가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어디 문집에가 뭐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런 책을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이제 이런 책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한번 문집 속에서 부등산에 관련된 것들만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쭉쭉 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산 한시는 지금 현재 제가 수집해 놓은 게 지금 한 300여 수 정도 이상 있을 것입니다. 300수 정도 있는데요. 이 책에는 지금 현재가 120수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수 정도 있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었더니만 신문에 소개는 많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 거잖아요. 우리 지역 거에서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러다 무등산 관련된 게 이렇게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뭐 전화도 많이 받고 저도요 전화를 그냥 여기저기서 그래도 오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보고 신문에 막 소개된 것이 뭐 신문에 한 10군데 이상 뭐 전체적으로 크게 소개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 팔린 것은 한 200~300부밖에 한 200부도 안 팔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20년 전인가 1995년인가 서울에 있을 때 무슨 어떤 것을 출판을 했어요. 한 권을. 그때 제가 그 책이 한 2만 부 정도가 착 팔리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때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큰 맘 먹고 이 책은 정말 거의 한 10년 정도 그냥 무등산도 다 준비하고 했는데 200부도 안 팔린다고 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작교 사람들. 교수님 200부도 안 팔린다고. 이것도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런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삿갓에 관련된 것도 그래요. 지금 현재 2007년인가요? 이제 이걸 김삿갓 탄생 200주년이었어요. 이때가 200주년이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김삿갓이라고 유명한 시인인데 우리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에 관련된 건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200주년이니까 200주년에 관련된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 1층은 일주일간을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임대를 했던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은 김삿 탄생 200 전시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김사 탄생 200주년인데요. 200주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사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없었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200주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야 일본 같으면은 김사카 정도 되는 이 사람이다. 200주년이다 하면 일본 열도가 시끄러울 거라 그러더라고요. 일본 열도가 시끄러울 건데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학술 행사는 저쪽 서울 쪽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이 일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일주일 동안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어쨌든 조금 네,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이 안 계신 모양이에요. 이때 7년에 저는 아주 애써서 했는데 애써서 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성과가 힘들더라고요. 한 몇 달 동안 그냥 김사과에 관련된 거 다 준비하고 막 이래서 일주일간을 딱 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간 하고 나니까 참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운명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김사과 선생을 김사과 선생 만나면은 후회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김사과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가 쭉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지고 지금 잘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김사과에 한시라고 하는 것들이 쭉 우리 지역에 사실 좀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사과에서는 지금 현재 약 한 500여 수 정도가 지금 쭉 있습니다. 500여 수가 있는데요. 한 권 책자로 만들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고요. 이것을 언젠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인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일들이 너무 이것저것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일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 비암일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하여튼 이런 이제 일기 자료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일기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한문 문집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부터 자꾸 이런 말씀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문집 소개가 정말 수많은 한시 작품, 등산기와 같은 수많은 수필들, 수많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일하면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기 자료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기 자료가 약 지금 1000여 종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한 1500종 정도는 지금 있습니다. 수많은 일기 자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런 거는 있죠. 네. 유이춘 선생의 인거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하여튼 이 소개가 상당히 이제 아주 그냥 있잖아요. 일기를 예전 저희도 2000년도 2002년부터 했는데요. 한 2년 정도 이제 좀 한글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글화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이거 일기를 쭉쭉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읽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또 선물을 받은 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날마다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 야, 옛날 양반들 이런 정도 뭐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날마다 선물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은 뭘 받았다, 오늘은 뭘 받았다. 물론 이렇게 봉투를 받았다 이런 말은 없고요. 이런 말은 없고 전부 다 그냥 꿩을 한 마리 받았다, 뭘 받았다 이런 선물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안 받은 날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 분들 이렇게 일상적으로 서로 이렇게 뭐 선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